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제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암호화폐 흐름의 중심 오늘의 코인 포커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각국의 암호화폐를 좀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코인 흐름의 이슈 속 오늘은 암호화폐가 이 각국의 규제 차이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글로벌하게 확대됨에 따라서 규제 또한 정말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 중국, 한국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책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이 미국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면서도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국가인데요. 이 무엇보다 미국은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이 여러 곳이라는 점이 특징인데요.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그리고 국세청 등의 다양한 기관이 각자의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증권거래위원회 이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리플과의 또 소송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SEC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사건은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중요한 관례가 될 것으로 보여졌죠. 또 2023년부터 SEC는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단속을 또 강화를 하면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등 대형 거래소를 겨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면서 발생하는 이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기준으로 암호화폐 거래에서 600달러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이 반드시 세금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한편 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데요. 선물 거래와 관련된 규제를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돼서 기관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미국은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통제하려는 모습이 포착이 되죠. 최근 ETF 승인으로 기관 투자가 활발해졌지만 SEC의 단속도 좀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의 긴장감이 또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에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규제 당국은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했고요. 암호화폐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증권거래위원회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해서 강력한 규제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 XRP 소송과 같은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고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같은 대형 거래소도 법적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강화로 인해서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미국을 떠나서 보다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기관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의 제도권 내에서 암호화폐를 수용하려는 움직임도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규제는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더 강화가 될 수도 있고 완화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또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또 어떤 세금 정책을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주식이나 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즉 암호화폐를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라는 게 특징적인데요. 단기 보유, 즉 1년 이하의 경우에는 일반 소득세율 10에서 37%가 적용이 되고요. 장기 보유, 그러니까 1년 이상의 경우에는 0에서 20%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암호화폐를 통해서 발생한 소득은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를 누락할 경우에 강력한 벌금이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10,000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활성화된 만큼 과세 체계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 모습까지도 포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연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럽연합 EU는요, 비교적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규제법인데요. 이는 유럽 전역을 통해서 이 통일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 유럽연합에서 사용하는 이 MiCA는 2024년 시행 예정으로 시행이 됐죠. 암호화폐 발생자와 서비스 제공 업체는 반드시 금융당국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준비금 관리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암호화폐 기업은 상세한 재무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또 다른 한편 유럽연합은 자금 세탁 방지 규제를 강력하게 또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 제공자는 엄격한 고객 신원 확인 절차를 또 따라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불법적인 자금 유입을 또 막고요.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죠. 유럽연합은 암호화폐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또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이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개인정보 보호법처럼 이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이런 원칙이 또 반영이 됩니다. 2024년 이 시행인 암호화폐 시장 규제법은 암호화폐 발행자와 이 서비스 제공 업체가 금융당국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준비금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하면서 기업들은 정기적인 재무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MiCA 시행 이후에는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유럽에 법인을 설립하고 또 합법적으로 운영할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향후 추가적인 세부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따라서 유럽 내의 암호화폐 시장의 경쟁력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유럽연합은 어떤 세금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지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은 국가별로 세금 정책이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독일은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1년 이내 매도 시에 최대 45%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30%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암호화폐 과세 기준을 통합하려는 논의가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향후 MiCA와 함께 통일된 과세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이어서는 중국에 대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암호화폐 금지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2021년 9월에 중국 인민은행은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내 거래소는 폐쇄가 됐고요.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도 해외로 이전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암호화폐를 배척하는 대신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26개 이상의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범 운영이 진행 중에 있고요. 향후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도 암호화폐 거래는 이 VPN을 이용한 해외 거래소 접근 방식으로 여전히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중국은 자국 금융 시스템 보호와 또 자본 유출 방지를 위해서 가장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를 했고요.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이 디지털 위안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26개 이상의 도시에서 이 디지털 위안화 시범이 운영이 이루어지는 만큼 또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큰 게 또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내에서는 VPN을 이용한 해외 거래소 접근이 여전히 또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중국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경우가 정말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지 여부가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어떤 세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2021년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은 따로 없는데요. 하지만 중국 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경우에 외환 관리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으면서 정부는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엄격하게 단속을 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암호화폐보다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국가 주도의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또 마지막으로 한국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투자자 보호를 중시하는 동시에 이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1년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 이 특금법에 따라서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거래소는 실명 계좌를 제공해야 하고 또 고객 신원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 또한 2024년 시행이 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논의 중인데 이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체계적으로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을 또 계속해서 지금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시장에서는 빗썸과 업비트 그리고 코빗 등의 소수의 거래소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한국은 아직 명확한 암호화폐 법안이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서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추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이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을 좀 펼쳐오고 있는데요. 이런 기조가 암호화폐 규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1년 특정금융 정보법 이 특금법이 시행이 되면서 거래소는 금융당국에 신고를 또 해야 하고요. 실명 계좌 사용과 또 고객 신원 확인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법적 기반이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 되고 있죠.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입이 활성화가 될지 아니면은 국내 규제 환경에 맞춰서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질지까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또 어떤 세금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지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암호화폐 과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현재 계획에 따르면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래소들은 고객의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세금 부과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과세 정책은 점진적으로 정비가 되고 있고요. 투자자 보호와 조세 형평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 차이부터 그리고 또 세금 정책까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일단 미국, 유럽연합, 중국 그리고 한국의 규제 방식을 비교해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은 좀 계속해서 규제와 함께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각국의 정책 변화를 또 면밀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이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코인 이슈들을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코인 포커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눈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최근 소식들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8일자 기사인 거 참고해 주시고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베이스 캐나다의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코인베이스는 정부 암호화폐 이 태스크포스 설립을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준비금 조성,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성화 등을 촉구하면서 선도적 정책 없이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캐나다의 글로벌 경제 경쟁력이 디지털 금융 트렌드 변화 속에서 진보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채택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현지 시간 27일 크립토 뉴스에 따르면 캐나다가 중요한 연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캐나다가 신속하게 그리고 또 명확하고 혁신 친화적인 규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경쟁국들에 뒤처질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코인베이스 캐나다 국가 디렉터인 이 루카스 메디스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캐나다가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선두주자였지만 사전 대응적 정책 수립의 부재가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미 많은 캐나다인들이 암호화폐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약 500만 명의 캐나다인들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금융 개혁에 대한 대중의 정서는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인의 86%가 금융 시스템 현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이들이 이를 불공정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산업이 더 규제된다라고 한다면 거의 3분의 1이 이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죠. 실제로 문페이의 보고서는 캐나다 고객의 90% 이상이 암호화폐 구매를 선택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수치는 다음 연방 정부가 금융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 변화를 채택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규제 장벽으로 인해서 이미 여러 주요 거래소가 캐나다를 떠났고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과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 엄격한 정책 때문인데요. 다가오는 선거는 이 새 정부가 암호화폐 채택을 또 지원하고 캐나다를 글로벌 디지털 자산 경제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개혁을 시행할 드문 또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코인베이스는 차기 정부에게 취임 후 첫 100일 이내에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상세한 제안을 내놨는데요. 회사의 권고 사항에는 정부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설립이 포함이 됩니다. 이 그룹은 국가 암호화폐 전략과 일관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공공 그리고 민간 부분의 업계 리더들을 또 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주요 권고 사항은 비트코인 준비금 생성인데요.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전략적 비트코인을 준비금을 탐색하고 있는 가운데 코인베이스는 캐나다에도 이를 따를 것을 권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 명확성인데요.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 코인이 더 빠르고 저렴하며 더 효율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결제 인프라를 혁신할 잠재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회사는 또한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데요. 표준화된 분류의 부재는 캐나다의 암호화폐 채택에 있어서 주요 과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에너지 자원은 그리고 또한 암호화폐 채굴에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대규모 암호화폐 채굴 운영을 위한 이상적인 위치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코인베이스는 캐나다인들이 암호화폐와 AI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기 쉽게 만들고 또 잠재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정책 조정을 제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는 은행이 안전하게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디지털 자산 관리를 은행 서비스에 통합을 하면서 금융기관이 웹3 기업의 필수 서비스를 거부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업데이트된 규제를 요구를 합니다. 이 규제적 과제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는 캐나다 시장에 대한 헌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월에 크립토 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루카스 메디스는 다른 관할권에 비해서 캐나다의 강력한 암호화폐 인식과 상대적으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2024년 4월 코인베이스가 캐나다 증권관리자와 함께 제한 딜러로 등록된 것이 국내 암호화폐 운영을 합법화하는 중요한 단계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캐나다는 실제로 규제 명확성 측면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라고 메디스는 말했고요. 규제 프레임워크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속적인 성장과 이 채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가 개혁이 또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또 함께 했습니다. 향후 이 정부가 코인베이스의 권고사항을 채택하던 이 현장을 유지를 하던 앞으로 몇 년 그리고 몇 달이 캐나다 암호화폐 산업의 운명을 또 결정할 것이라는 내용까지도 함께 파악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는 3월 31일자 기준 기사로 일본 가상화폐 내부 거래
내부자 거래 규제, 금융상품 규정법 개정 추진에 대한 기사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해서 이 미공표 내부자 정보를 기초로 한 매매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또 밝혔는데요. 31일 니혼 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상품법 거래법 개정안을 2026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또 밝혔는데요. 금융상품 거래법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이죠. 다만 금융청은 가상화폐는 유가증권과는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으로 분류해서 규제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전문가 회의를 열어왔는데요. 올 여름부터 총리 자문기관인 금융심의회에서 세부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 계좌는 지난 1월 기준으로 약 734만 개로 5년 전 대비해서 약 3.6배 증가했는데요. 니케이는 이 유럽연합은 암호자산 시장법을 통해서 가상화폐를 내부자 거래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국제증권감독기구도 2023년 각국의 가상화폐를 내부자 거래 규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이 EU 규제 당국 미국의 친암호화폐 정책, 기존 금융 리스크가 키울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유럽증권시장 감독청이 미국 친암호화폐 정책이 전통 금융시장과 이 디지털 자산 경제의 연결성을 강화해서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한 기사 내용인데요. 현지 시간 1일에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 ESMA는 유럽은행 감독청, 유럽보험연금청과 함께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규제 완화 정책이 암호화폐 자산 변동성을 키우고 전통 금융시장과 연결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유럽 중앙은행 집행위원 이 피에로 치폴로네는 디지털 유로 도입을 주장을 하면서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고 또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미국이 글로벌 달러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는 것도 이 새로운 도전 과제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코인 포커스로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와 최신 소식들까지 함께 좀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규제들이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새로운 규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이 시장의 흐름만큼 또 빠르게 바뀌는 규제를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과거의 흐름까지도 좀 꼼꼼하게 짚어보면서 또 어떻게 흘러갈지 자세하게 기사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시장의 빠른 변화들 계속해서 경계톡과 암호화폐 흐름 짚어가 보시면서 꼼꼼하게 코인 포커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계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